네. 자, 그냥 구형 제품 파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차피 신형 사실 분들 신형 사세요. 맞아요. 네. 아이폰 16도 있고 뭐 아이패드도 뭐 저 프로 뭐 맥스 어쩌고 있겠지. 네. 가격이 얼마냐는 거예요. 본인이 필요한 본인이 이용한 만큼 정도의 충분한 그리고 내가 지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들 잘 고르시는 게 맞아요. 가장 현명한 소비다. 그거 사신 거 거의 한 200만 원 넘죠. 저요? 네, 프로에다가 그 아이패드에다가 그 키보드까지 하면 거의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돈 쓰실 분이 있고 그만큼 돈 쓰고 싶지 않다 싶으신 분들은 30만 원대면 충분하지. 근데 아이패드야. 그러면 사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본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저처럼 흑우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흑우되지 않는 그래서 잘 또 재테크하는 법들에 대해서 우리 김프로님이 또 한번 나서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김프로님께서 이제 오랜만에 또 강연에 나서십니다. 네. 그 날짜가 언제였었죠? 지금 그 날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네, 여기 확인해. 앞에 이제 또 나오네요. 네. 6월 21일 토요일입니다. 11시부터 1시까지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12층 강연장에서 요즘에 이제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네.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프로님 만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가시면은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선착순이니까요. 얼른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봐야죠.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일단 이스라엘, 이란 뭐 이쪽이 지금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좀 불안불안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예, 뉴스는 지금 대부분 다 그것뿐이 없습니다. 네. S&P 500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에 왔었고요. 우리나라도 2년 전에 있었던 고점 돌파하면서 3,000포인트에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악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왔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악재가 나오니 그러면 이게 조정의 구간으로 모멘텀이 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폭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걱정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 자체는 이제 거의 대부분 그 뉴스로 지금 거의 도배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쭉 내내 말씀을 드리기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빅테크들의 변동성이 줄었다. 그래서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크게 빠지는 이런 부분이 좀 없었고 그나마 견조한 상태에서 흐름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견조하게 좀 움직이면서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에 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간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주간으로 보면 다우가 금요일에 1.79, 나스닥 1.30, S&P 1.1% 하락인데 주간 하락을 보면 S&P 500 기준이 마이너스 0.39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그냥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다가 네. 금요일날 하락 하나만으로 그냥 주간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락이 전체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1% 하락인데 마이너스 0.39라는 얘기는 주중에 큰 폭의 상승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되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요해요. 네. 자, 변동성의 큰 폭의 변동성이 없이 시장은 견조한 흐름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중동 지역의 확전 또는 지정 리스크가 이제 확대될 것을 이제 우려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네. 유가는 71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유가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달러인데스는 97.7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국제 수준이 4.40%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오늘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이 그냥 깜짝 놀라서 소위 크래시라고 하는 급격하게 하락하는 또는 매물이 막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유가가 13% 올랐습니다. WTI 기준으로 금요일에 7.2% 올랐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주간으로 1.47% 올랐거든요. 금요일 날 2.61% 하락했어요. 이 얘기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반도체가 제일 좋았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으로 엔비디아가 플러스 0.18%예요. 여전히 플러스이고요. 마이크론이 플러스 6.48%입니다. 그러니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좋았고요. 테슬라는 10.2% 지난 한 주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 전주에 시장이 좋을 때 혼자 하락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지수는 금요일 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공격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단기 급등으로 인해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매물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장중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계속 접한 뉴스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특별 비상사태 선포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전쟁으로 인한 시장이 하락이니까 방산주는 급등을 했겠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방산주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코스피는 0.87% 하락, 코스닥은 2.61% 하락했는데 주간으로 보면 코스피가 2.94%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움직였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강하게 상승한 부분의 지수 상승에는 외국인들이 2조 1,200억 정도, 2조 정도를 순매수해 줬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1조 5천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요거는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금융투자가 3,300억 매도, 투신이 810억 매도, 사은펀드가 1,800억 매도로 국내 기관들은 사실 이 뉴스 중동발 뉴스가 있기 전부터 국내 기관들은 지금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조 5천억 정도 기관들은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끌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방산 원자력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강세했던 것은 지주사 증권 은행주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상자산, 사이버 보안, 대북 관련 테마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소폭 하락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올라온 폭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종목별로는 한 1에서 2% 정도 하락한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근데 올라올 때 굉장히 큰 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강세의 심리가 좀 존재해 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후에는 그러면 나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설명드렸는데요. 자, 미국 시장 한번 설명을 좀 해보면 좀 전에 이제 공 기자님하고 두 분하고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미국의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네.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정치적인 거나 사회 정치적으로 그렇게 좀 볼 거고요.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만 보면 주식시장 안에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온 상태에서 지수가 여기서 더 강하게 갈 만한 모멘텀이 뭐가 있냐라는 것들은 마땅치는 않아요. 그냥 유동성으로 계속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반기에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뉴스 전해진 거를 제가 다시 두 가지만 따왔는데 닉 티밀하우스는 미국 경기 여름을 앞두고 불확실성에 진입했다. 또 JP 모건 CEO는 제이미 다이먼이죠. 네. 트럼프 관세 영향은 10월 여름 이후에 하반기에 반영될 것이다. 그래서 월간을 하반기에 우려가 계속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중동발 지역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계속 걱정했던 부분은 고용지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네. 네. 물가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네. 이랬던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유가 급등해버리면 어떡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것들이 전부 다 기대감이 우려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이 중동발 지정 리스크가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 이 부분을 일단 시장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도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BOJ 일본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아마 동결할 것 같죠. 이번에도요. 그리고 미국 시장 휴장이 이제 19일에 있는데요. FOMC 회의에서 커멘트를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바라볼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뭐냐면 미국의 경기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유가가 지금 급등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으니 더더욱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상황은 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상당 부분 좀 중도발 리스크에 대해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또는 일부 종목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또는 위험 관리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건 우리나라 똑같죠. 미국의 차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예요. S&P 500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 거고. 급락했다가 급반등했거든요. 네. 이거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소위 제가 커비드 핸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더라도 여기서 조정후에 가거든요. 커비드 핸들이요? 커비드 핸들 손잡이를 만들고 컵 위드 위드 핸들. 컵 위드 핸들. 예. 컵 발음이 손잡이. 안 좋았나요? 예, 컵이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컵이 이렇게 움푹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옆에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손잡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옆에 손잡이를. 여기는 지금 그런 모양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손잡이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는 시황이 움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3주 연속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윗꼬리가 이렇게 좀 달려 있죠. 이거 이제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물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악재들이 발생을 했으니 아마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또는 차익 실현 차원에서도 좀 많이 올랐던 거 좀 팔아야겠다. 그래서 국내 기관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외국인들은 바로 팔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도 팔지 않았어요. 네. 그 외국인들은 왜 그랬느냐? 외국인들이 이번 시장에서 저가에 잡아가지고 막 올라가서 이익이 많이 났느냐? 그러지 않아요. 외국인들은 많이 팔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채워가는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도 매수를 멈출 개연성은 있지만 이제 많이 이익이 났으니까 막 팔아야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개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팔것 개인들은 같아요.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반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위험 관리 또는 차익 실현의 매물은 나올 건데 이것을 저가 매수로 들어가든 매수하든지 또는 나는 여기서는 버틸 거야라는 심리가 한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좀 팔아놔야 되지 않냐. 이게 충돌할 개연성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는 강세 분위기로 좀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악재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매물이 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매물로 인해서 이제 고점 찍고 이제는 이번 올해 고점은 이제 끝났어. 찍었어.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도 다 털고 나간다. 이제 끝났어. 이런 게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오늘 마지막에 다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 악재로 인해서 이거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네. 우리가 그 시장에서 행정부가 그리고 중앙은행이 어떤 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막아내면서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러한 지정 리스크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불확실성 중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떨어져. 네. 그러면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존재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지금 더 관망 분위기가 더 짙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참고로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 오르다가 밀렸는데 SK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종목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대형주만이 아니고 SK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런 심리는 존재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정 보이는 구간에는 어떨까? 뭐 전반적으로 매물은 좀 나오겠죠. 그러면 전에 그때 질문 지어 설명드렸듯이 네.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 은행주 오르고 지수 오르고 그리고 뭐 대형주 현대차 오르고 뭐 네. 삼성전자 오르고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조선주나 이런 거 좀 쉬었었잖아요. 네. 전력기기라고 쉬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지수 자체가 조정을 보이는 이런 구간에 들어가면 그때 제가 똑같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조방원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시장이 될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다시 테마나 종목 장세가 될 개연성이 있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황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지금은 뭐 뉴스를 이거 이스라엘 이란 어떤 데는 분쟁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사태라고 그러고 어떤 데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아직 전쟁이라고 공식적으로 보지는 않죠. 그 본토에다가 쐈는데 전쟁이 아닌가요? 미사일이 그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쓰는 순간 네. 그 보면서 참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뒤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인식을 막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사실상 전쟁이죠. 이 네, 정도면. 제가 전쟁이나 이렇게 괄호로 분쟁이 이렇게 써왔습니다. 근데 제일 걱정은 이제 유가 급등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짧게 시간별로 이게 있었던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이라 그랬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사전 통보한 게 통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란은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혹독한 반격이 있을 것이고 미국도 이스라엘 도왔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공격은 성공적이었지만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다.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제일 좀 시장에는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나오면은. 한 번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확실히 그 뭐 핵 농촌에 있는 그쪽에 원자로가 있는 쪽에 공격을 계속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은 그 사이에 우리 주말에 있었던 겁니다.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15일 날 6차 핵 협상 하자. 그랬더니 이란이 안 하겠다. 불참 선언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어젯밤에 정도가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이 군사 작전을 중단하면 우리도 보복해서 공격하는 거지. 니들이 네. 가만두면 우리 공격도 중단하겠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왔던 가장 최근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나는 푸틴과 오랫동안 대화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개입할 용의가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개입하면 평화가 올 거다. 이렇게까지가 지금의 상황이에요. 네. 이거 뭐 결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시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항상 닥쳤을 때는 얼마나 길게 가느냐의 문제예요. 네. 지난번에 그 관세 전쟁 얘기, 관세 부과할 때도 그 얘기를 굉장히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전쟁 처음에 했을 때도 이게 얼마나 길게 가느냐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뭐 그런 이제 이게 얼마나 길게 갈 거냐인데 이스라엘에서 자꾸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미국에서 어떤 행보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유가입니다. 네. 여기서 유가마저 오르면 물가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갈 거라서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번에 CPI 발표됐을 때 유가가 다 끌어내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럼 물가가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 금리 인하해라, 뭐 감세해라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다들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시장에서 걱정하는 트럼프의 걱정인 거고 그건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시장은 계속 유럽 시장이 좋은 게 뭐 때문이라고요? 재정 확장 정책과 금리 인하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이 버티는 이유는 금리 인하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기대하면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가가 올라 버리면 그러면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못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대면은 시장은 이제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문제인 건데 그 물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란이 뭐 전 세계 어느 정도 23% 점유율인데 중국이 거의 뭐 90% 이상 구매하고 있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전 세계 석유의 20-30% LNG는 3분의 1 이상이 운송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 만약에 봉쇄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길게 봉쇄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미국의 그 전함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JP모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 시에 유가 $120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유가가 제일 걱정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미국에서 이거 봉합하느냐. 이제 요게 좀 달려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냥 뭐 이건 뭐 당연히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란이 예. 전 세계 원유 뭐 이 점유율 자체가 높아서 위험한 게 예, 예, 아니라 예, 예. 호르무즈 해협을 맞습니다. 폐쇄할까봐 걱정이라는 예, 거죠. 예, 예. 예. 거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름이나 LNG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영향을 당연히 받을 크죠. 수밖에 우리나라 없죠. 되게 크죠. 네.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 요 사이에 시끄러운데 살짝
지난 그 3월 달에 철강 관세 25% 부과했습니다. 네.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했고 그리고 자동차 25% 부과했고요. 나머지들은 우리 맨날 보편관세 상호관세만 얘기를 해가지고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약간 묻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철강 제품뿐 아니라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 뭐냐?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동고, 레인지, 오븐 이거 다 철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철강으로 파생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 포함해서 6월 4일 날 철강 및 파생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묻혀 있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전도 상당 부분 해외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북미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수출 품목의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뉴스로 좀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캐나다, 멕시코 쪽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 생산 기지들이 좀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거기 다 미국 팔려고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건데. 맞습니다. 예. 그 직접 타겟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된 뉴스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댓글에 그러면은 이제 원전 우리나라는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질문도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실용적 에너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헤럴드 경제의 뉴스인데요. 실제로 이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신규 대형 원전 2기 및 SMR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실용적 균형 전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원전과 재생에너지만 밀고 가는 게 아니고 네. 병행 추진 방침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세월 3, 4호기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는 예정대로 착공하고 신규로 대형 원전 2기 부지를 올해 하반기에 선정에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행 추진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다시 나와서 네. 이쪽에는 또 호재성 뉴스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몇 번 전해드리긴 했는데 또 정리해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래요. HBM 위에 뭉치는 반도체 캡틴 아메리카. 왜 이런 뉴스가 나오냐면요. 마이크론 성장의 기술 성장과 그리고 점유율 성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BM4 샘플이 출하되었고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미국 내 HBM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AMD의 AI 가속기에 마이크론의 HBM 탑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6월 달에 하루도 안 빠지고 빠졌다 상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가운데 젠슨왕 CEO와 리사수 CEO가 미국 내 안정적인 HBM 공급망을 확대하는데 마이크론과 함께 안정적으로 됐다. 이런 워딩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계속해서 진행되어 있던 네네. 내용들인데 최근 들어서 마이크론이 부각되면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뭐 1, 2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니까 SK하이닉스도 역사적인 신고가 근처에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네. 요즘에 이제 마이크론이 더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SK하이닉스는 자기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왔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뉴스에 관련돼서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뉴스는 JP모건에서 삼성전자 1C 공정, 뭐 1B 공정, A 공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C 공정은 좀 더 선당 공정이에요. 1C 공정으로 제작된 HBM4 샘플 수율이 60%를 넘어서 내년에는 공급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 조금 긍정적이에요. 근데 UBS나 다른 쪽에서 나온 것들은 삼성전자 HBM3 인증이 지연되고 있어서 빨라야 12월이고 이것도 여전히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양쪽의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 뉴스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삼성전자가 HBM3는 AMD 공급에 주력을 하고 그리고 HBM4는 엔비디아의 인증을 받는데 주력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간다. 이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서 제가 읽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AMD가 지난 6월 12일 날 MI350X와 MI355X 요거 공개했는데 네. 자기들 자칭 자기 스스로
블랙웰급 성능, 자 이거보다 성능이 좋다 막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평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평이 좀 좋았어요. 근데 아마도 엔비디아를 따라잡거나 뭐 엔비디아 그렇지는 않겠죠. 거의 엔비디아가 있겠지만 시장 점유율을 AMD가 좀 추격하는 수 있다라는 쪽으로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HBM3 제품으로 AMD 칩의 흥행에 맞춰서 거기에 공략해서 수익을 좀 하고 HBM4 엔비디아 들어가는 수율 인증에 이제 박차를 간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면은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그 이후의 뉴스는 제가 그래서 같이 가져온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마이크론이 거기를 지금 가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걸 추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곳이라도 삼성전자가 더 위에 있거나 확실히 됐다는 얘기를 그런 게 없어요, 얘기가. 그런 거 얘기가 없는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을까라는 쪽에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 설명을 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뉴스 이후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AMD가 실제로 이 성능이 시장에서 인정을 좀 받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모두 다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그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이 참 눈물 나네. 근데 왜 두 뉴스를 같이 가져왔냐면은 미국이 제가 뭐 데일리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뉴스를 계속 추적해서 보지 않습니까? 미국 내가 당연히 미국 우선주의지만 미국과 대만과 일본의 세 국가가 모여서 확실히 반도체를 미국 위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보여요. 투자하는 곳이나 이런 데서. 네. 많은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게 자동차고 자동차죠. 네. 뭐 규모 면에서는 당연히 반도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뒤처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 이후에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뉴스도 전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주가가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그래서 왜 그런가 때문에 이런 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전해주시더라고요. 네이버의 예. 하정우. 예, 네이버 하이버 글로벌 X의 총괄이신 하정우 씨가 대통령실 직속 AI 수석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뉴스인데요. 그냥 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국 고유의 가치 문화 제도를 반영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GPU 인프라를 매입해서 기업에 제공해서 오픈소스 LLM 생태계를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재 양성 없이 민간으로 안 된다. 민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번을 저 이렇게 쭉 적어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각자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악재에 대응하는 시장과 포모 심리라고 달았거든요. 지금 또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동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악재가 나와서 시장이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면은 시장이 급락하면은 저점 매수하면은 이익을 봤어요. 네.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자칫 잘못 팔면은 내가 털리고 또는 밑에서 어떤 걸 다시 수평이동 종목을 교체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진짜 극단적으로 달라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급으로 인해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닥치니 그러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기관들은 아마 어떻게 할 거냐면 팔 거예요. 위험 관리 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번에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을 지금 각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봤더니 자 과거 이러한 유형의 악재 시에 일단 대거 매도하고 그러면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물론 하루뿐이 지금 안 지났지만 주말이었지만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막 공황 상태로 가면서 막 던지는 게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기 빠지면 반등하고 이런 심리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에 많이 작용이 되고 있고 네. 우리 시장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시장은 왜냐하면 지금 강세 분위기로 좀 심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상태에 있으니까 이번에 빠지면 들어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나타난 투자자들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포모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월가의 자료들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뭘 걱정하냐면요.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어느 날 반복이 끝났어. 아 그러면 예.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기본은 뭘로 봐야 되느냐? 역시나 환율과 국제 수익률로 봐야 된다. 환율과 국제 수익률의 움직임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과거에 그랬으니까 과거에 그랬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편으로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아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아마 빠지면 매수 들어올 것 같거든요. 네. 분위기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강한 시장이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매물이 나오고 하면은 저가 매수 들어가면 이번엔 될 거라고 생각은 분명히 하는데 네네. 하는데 그 분위기는 그대로 두고 대신 환율과 국제 수익률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환율과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제 수익률. 뭐 그건 그 당연한 금리. 얘기인 거고요. 네. 그런데 왜 시장이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를 이제 보고서나 이런 분석 자료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게 학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학습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안 빠진다. 네. 아, 그때 내가 못 사서 수익을 못 냈어. 이번에 떨어지면 난 살 거야. 근데 매번 기회였지 않습니까? 팬데믹 때 기회였고 지난번에 언제 관세로 네, 인해서 관세 4월 때도 급락했을 때도 기회였었고. 되게 좋은 기회였고 다들 네. 기회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악재가 나왔어. 그러면은 비슷한 심리를 또 비슷한 생각을 하겠죠. 어느 정도 네. 가야할지. 근데 그런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면 시장 어떨까요? 안 빠진다 잘 또. 안 네.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생각하면서 시장을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악재가 아니라서 별거 아니기 때문에 안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심리와 수급을 좀 보면서 시장을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계속 높다. 그래서 막 금리가 떨어지질 않는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제가 네.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왜 그거 있잖아요. 늑대가 왔다. 아, 네네네. 늑대가 양치기 소년. 계속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계속 저점에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진짜로 아니야. 진짜 늑대가 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건데 심리는 지금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거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 대응하실 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아직도 못 버리고 계시는 네. 분들 혹은 이제쯤 한번 다시 들어갈까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 구미죠. 경북 구미에서 뭐 캐즘이냐 재반등이냐 말이 많은 2차 산업에 관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합니다. NH투자증권 구미 오프라인 세미나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6월 18일 이번 주네요. 그러네요. 내일 예. 모레입니다. 거기 하는 오프라인 세미나에 참여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댓글창 혹은 뭐 영상 아래 링크 거기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미 근처 사시는 분들 뭐 대구나 뭐 그렇죠. 네. 상주, 김천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오셔도 좋겠네요. 구미 금방이니까. 금방 가요? 네. 금방이지 뭐. 30분이 갈 거예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